많은 분들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인간 종족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자주 까먹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오랜 옛날 머나먼 은하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스타워즈 은하계엔 지구가 없으며 작중 등장하는 인류 또한 지구 출신의 종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영어를 쓰는 인간 종족은 대체 어디서 나고 어떻게 번창한 것일까요? 물론 인간이 만든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스타워즈 세계관 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스타워즈 종족 가이드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종족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그 역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 종족이 태초에 어디서 발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가 우주항행 발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결과적으로는 듀로스인들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종족 중 하나인 인간이 중심 은하인 코어월드의 어느 행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될 뿐입니다. 스타워즈 속 인간의 모습이 우리 우주의 지구 행성에 거주하는 인간과 동일한 까닭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란 설정이죠. 인간의 고향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은 다름 아닌 은하계의 중심이자 수도성인 코러산트 행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트론이라 불렸던 고대 코러산트에는 인간의 조상인 젤 종족과 만달로어인들의 조상인 타웅 종족이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노트론에는 인간이 구축한 거대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론을 떠난 타웅 종족은 이후 만달로어라는 행성에 정착하여 만달로어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는데 기구하게도 이후 타웅 종족이 멸종한 이후 그들의 숙적인 인간 출신 구성원들이 만달로어인 사회를 전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론에 서식하던 인간이 어째서 은하계 각지로 퍼져나간지에 대해서도 가설만 있을 뿐이지만 고대 스타워즈 세계관의 강력한 존재들이었던 셀레스티얼들이나 라카타 제국의 형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양한 행성들로 이주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코러산트 행성을 점령한 고대 초고도 문명인 라카타 문명의 기술을 연구했고 이를 역이용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죠. 머지않아 하이퍼드라이브가 발명되고 인간은 자유롭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공간 도약 이전에도 인류는 동면선들을 이용해서 우주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여행의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인류의 활동 범위 또한 크게 확장되면서 인간은 코러산트 행성을 중심으로 중심은하의 코렐리아나 쿠앗, 얼데란, 코룰락, 샨드릴라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주항행 기술은 그 이후로도 인간과 함께 중심은하에서 진화한 듀로스 종족과의 조우 덕분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고 코렐리아와 쿠앗 행성이 우주선 제조수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인간은 은하공화국이 창설되기 이전에 은하계 외곽인 아우터림까지 이미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폭군 심황제와 같은 인간들은 이미 강력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 정복 활동도 이어나갔죠. 야빈 전투 25,000년 전에서 20,000년 전쯤까지의 시기를 사람들은 확장기 혹은 대확장기라고 부릅니다. 인간 종족은 진화에 특화된 그들의 유전자 덕분에 외곽은하 행성들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유사 인간 종족과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종족을 번성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몇몇 인간형 외계 종족들이 인간의 여러 행성 정착 과정에서 모습이 변형된 결과 탄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소수의 과학자들은 타투인 행성의 터스켄 종족이 타투인에 적응한 인간 종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푸른 피부를 지닌 치스 종족 또한 그들의 모성이자 굉장히 추운 동토 행성인 실라에 적응한 인간들에서 기원된 이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스타워즈 은하계에는 은하공화국이라는 범은하 정부가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코러산트와 얼데란, 듀로, 알사칸, 아낙시스, 샨드릴라, 코렐리아, 쿠앗 등 22행성들이 정치와 경제, 군사와 외교 분야 모두에서 더 나은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 뭉친 결과였죠. 최초의 은하공화국은 다양한 종족과 행성들의 번창을 도모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창립 행성들이 인간들의 문명이 자리한 곳이었으며 정치나 군사, 경제적으로 가장 힘있는 가문들 또한 인간 가문들이었습니다. 태그 가문과 쿠앗 가문, 오르가나 가문 등이 이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가문들로 아주 당연하게도 은하공화국, 더 나아가 은하계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는 인간 종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은하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의 발달,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요충지 행성들의 문명도 대부분 인간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계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족들을 나눌 때에도 기준은 언제나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비인간, 유사인간, 인간형 등으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한 각종 종족차별적인 사건 사고들도 다수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하공화국은 공화국 헌장에서 노예제를 금지하고 모든 지성체들은 동등하게 대해져야 하며 모든 공화국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 인간 중심의 종족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지성체의 권리 항목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조항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대기업들은 암암리의 가혹한 노동에 비인간 외계인들을 동원했으며 노예로 팔리는 종족의 대부분이 비인간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록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은하계에 은은하게 만연해 있던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와 비인간 외계인 차별 사상은 클론 전쟁으로 인해서 극한까지 치닫습니다. 당시 공화국 진영의 대다수가 인간 종족이 거주하던 중심은하 행성들이었고 분리주의 진영의 대다수가 비인간 종족들이 거주하는 외곽은하 행성들이었기 때문에 은하계는 지역 차별과 종족 차별로 인해서 두 조각으로 쪼개졌던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리파의 지도자로 이러한 사상들을 부추겼던 두쿠백작 본인은 외곽은하 출신이긴 했어도 인간 종족이었으며 그 자신 또한 인간 중심의 신질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클론 전쟁이 공화국의 승리로 돌아가고 인간 출신의 펠퍼틴 황제가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은하계는 본격적으로 인간 중심 체제로 전환됩니다. 패배한 분리파 잔당 혹은 분리파령이었던 행성들의 외계 종족들은 2등 시민으로 박해받기 일쑤였고 카시크의 우키 종족처럼 공화국령이었던 행성의 종족들 또한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종족 전체가 노예화되었습니다. 죽음의 별 데스스타와 같은 슈퍼무기의 시험 발사 역시 비인간 종족들이 거주하는 행성들에서 이루어졌죠. 은하제국 집권기에 멸종된 비인간 종족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다이를 사냥하는 인퀴지터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비인간 종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또한 국가의 배신자인 제다이 출신이자 현재는 제국의 종인 그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코러산트의 인간들은 인간 우월주의를 자신만만하게 외치면서 인간 우월 사회를 재창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이 은하계에서 유일한 지성체이자 생산적인 구성원이라면서 말이죠. 펠퍼틴의 공포 통치의 기반이었던 은하제국 군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총지휘관 다스베이더와 외곽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모프 타킨이 인간이었고 스톰트루퍼들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면 전원이 인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중심 군부 체제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제국 해군의 정점에 오른 치스 종족 스론 대제독이란 사나이는 더더욱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머지않아 제국 정부는 외곽은하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군 연맹의 저항 덕분에 무너지고 신공화국으로 전환됩니다. 신공화국 역시 코러산트를 수도로 삼는 등 이전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 정부 수도성을 다양한 행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게끔 법으로 명시했으며 정부 청사에 이워크 종족부터 건간 종족까지 수많은 비인간 외계인들이 일하게 하였고 은하공화국 몰락 이래 아주 오랜만에 비인간 외계인 최고 수상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인간 종족은 은하 표준어라 불리는 영어를 사용했는데 공식 설정상 코러산트 행성의 억양이 현실 세계의 영국 발음과 같고 링고빈다 행성 같은 은하계 외곽 행성의 발음이 미국 남부 억양과 같은 등 억양으로도 해당 인간의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